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가방인데 어.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선물해가지고 2년 전에 좀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좀 맡기고 싶은데 한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쪽 모서리나 이런 많이 부분들이- 까졌네요. 네. 예. 한 가지 좀 여쭤봐도 예. 저희 아버지가 워낙 좀 무대 보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네. 다시 한번. 예. 괜스레 긴장되는 순간 가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작업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짜인 것 같아요. 난데없이 내려진 가품 진단. 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네. 가짜예요. 네. 근데 보시면 과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진짜면 이 체인이 이게 자석인데 자석이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붙으면 가짜고 안 붙으면 진짜죠. 이건 안 붙죠? 네. 진품의 경우 주석 합금이라 자석에 붙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석에 붙으면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썩 붙어버린 체인. 너무 잘 붙어요. 이렇게 수선을 맡기러 왔다가 뜻밖의 가품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안감이죠. 안감에서 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우리 전문가가 보면 이거는 아주 좋은 양가죽을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조가죽을 쓴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네. 수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방송만 안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닌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은 이렇게 이제 가짜임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저 수선을 안 하시고 가시는데 가짜임에도 굳이 수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가방에 사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번엔 어떤 의뢰인가요? 이 가방은 조그만 가방 2개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 거예요. 리폼할 거예요. 작업량이 만만치 않겠네요. 실장님이 재단을 해서 인터로킹은 우리 황 부장님 주시고 그 키링은 동찬이 주셔서 나눠주세요. 전체 디자인이 바뀌는 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입봉하려면 이걸 이제 다 해체해가지고 그 가방 구조에 맞게 재단을 해야 돼요. 이 원단을 100% 재활용해야 되니까 최대한 손상 안 가게 잘 뜯어야지 됩니다. 리폼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해체 작업. 숙련된 경력자에게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나머지로 저기 우리 황 부장님이 할 거예요. 곧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다음 작업자. 저는 이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지갑이 좀 작잖아요. 이 쪼가리가. 그래갖고 이제 지갑하는 분한테로 이게 넘어가는군요. 자, 서 선생님 지갑 부탁합니다. 네. 가방이 커가지고요. 핸드백 이제 재단하고 나머지로 이제 지갑을 이제 작은 원단으로 지갑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용 지갑이요. 크기가 작은 지갑 재단에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중량을 좌우가 원단이 무늬가 맞아야 되니까 얘도 이 그림이 지금 원판 이거 핸드 원형이거든요. 두 개 똑같이 군인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이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재단을 하는 겁니다. 안 틀어지게요. 게다가 기존 가죽과 어울리는 새로운 가죽도 디자인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지갑 이 한 개분을 하려면 이만큼 이 조가리가 이거 다 쪼각쪼각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잘 자란 것까지 하면 한 13개에서 한 20쪽 들어갑니다. 자그마한 조각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작업자.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네, 이건
냉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본드가 붙는 것도 세게 붙는 원리도 있고 이게 그러면 열이 가야 되고 열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이 들어가서 더 뜨끈뜨끈하면서 선도 예쁘게 해주고 하고 이거 원리를 세게 눌러주니까 딱 달라붙어요 이게 더. 네 선이 있으면은 보기가 이쁘다고 뭐지 근데 여자 그 쌍꺼풀한 거하고 똑같은 원리 이게. 드디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갑 여자 거 한 개분 부속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부속들을 합치는 봉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작업자의 손만 봐도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도 어려다 보면은 막 허리 피고 막 손가락 비틀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계속 안쪽에 좀 눌리고 이러면 약간 좀 변형이 약간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자의 수고를 거치며 이제 지갑의 형태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 다른 작업자들 역시 각자 맡은 임무를 소화하느라 저마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겉감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가방 안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거다. 이번 작업에 걸린 시간만 무려 10시간이 넘는데요.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찾아간 작업장에선 이제 리폼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갑도 지금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갑은 하루 걸리는 여성용 하나 만드는데 하루 걸려요. 약칠하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본드 말르지 또 약칠해서 말리지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작업자들의 노고 끝에 탄생한 결과물인데요. 완성됐습니다. 요즘은 새 것을 사는 대신 옛 것을 고쳐 쓰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리폼 수요 또한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낡고 오래된 큰 가방이 요즘 유행인 작은 크로스백과 지갑, 열쇠고리로 다채롭게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이죠. 최소한 3,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들 저런 선생님들은 가방을 다 만드시고 수출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가방 찾으러 왔는데요. 네네. 예. 새 거 같아요.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호스피. 그 가방에서 나온 거 같지가 않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네. 큰 쇼퍼백 이제 리폼하는 거를 했었는데 가방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원래도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리폼을? 네, 요즘에는 그 명품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리폼해서 좀 오래오래 더 쓰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큰 숄더백보다 더 예쁘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명품의 가치는 살리고 최신 디자인까지 반영. 정말 일석이조네요. 이제 오래된 제품 가지고 완전 새 제품처럼 또 새로운 기분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쓰세요. 네, 너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마다 애착 가득한 고객들의 소중한 가방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온종일 바쁜 작업자들.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인가요? 이거 로션이에요. 바디 로션. 그 가죽도 사람 피부기 때문에 이렇게 로션이나 뭐 영양 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우리 피부도 거칠면 로션 바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탄력도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가죽은 태닝 과정을 통해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색도 자연스러워지고 유연성과 향균성도 높일 수 있다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이 색감이 진해지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태닝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을 더 발라줍니다. 오일은 더욱더 진한 색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광택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요.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중간에 쉬지 않고 오일을 발라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우, 허리야. 고생 끝에 가죽색이 바뀌었네요. 꼬박 3시간 정도 서서 해야 하는 태닝 작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체력도 바닥이 나곤 한답니다. 아, 힘들죠. 근데 뭐 이거 제 직업인데요. 예, 이거 아니면 저 밥 먹고 살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태닝한 가죽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 태닝 작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고 스밀 수 있도록 좀 재워놓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 부장님 요거 예, 가죽 교체고요. 이 가죽은 내가 이거 태닝을 색깔을 좀 해놨으니까 요 가죽 쓰시면 되고요. 가죽이 뭐 너무나 오래돼서 이렇게 사갔어요. 가죽이 이제 굉장히 오래 드셨던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상태를 보면 오래돼서 사가서 그냥 이렇게 찍 찢어질 정도로 가죽 상태가 약해져 있어요. 테두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찢어지고. 지금 이 원단은 놔두고 이게 누런색 가죽 있죠? 이거를 지금까지 작업한이 좋은 가죽으로 가죽 교체를 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언뜻 보기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진짜 수선이 가능한 걸까요? 비 같은 게 맞으면 금방 얼룩주는 이게 먹는 가죽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좀 수명이 좀 짧아요. 각 브랜드마다 가죽의 특징과 바느질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가방의 브랜드만 30년째 수선하고 있는 오병수 씨. 가죽의 바느질을 모두 분리해낸 후 똑같은 가죽을 똑같은 크기로 재단해 교체해줄 준비를 마칩니다. 이게 속고판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해서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가장 정교한 작업인 박음질에 들어갑니다. 간격이 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따다가 박아버리면은 땀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게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발 한 발씩 찍어간 겁니다.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명품의 차이. 실밥 정리하고 이 가락지 2개만 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거의 하루 만에 완전히 새 가방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야, 정말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완성됐어요? 네. 예. 가죽이 예쁘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이쁘네. 가죽 색감이 이쁘다. 태닝이 잘 된 것 같아. 가죽 색깔이. 버리기 직전이었던 가방이었는데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더 쓰겠네요. 아주 잘 됐어요. 일단 가죽이 너무 이쁘고요. 봉제 땀수라든가 이런 거 원래대로 다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오 부장님이 뭐 엘사 거는 오래 하셔갖고 최고시네. 가죽 왔어요. 가죽 좀 들러 나가시죠. 네. 예. 명품 가방 수선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죽. 때마침 외국에서 주문한 가죽이 도착했습니다.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가죽이에요. 엘사 전용으로 쓰는 가죽인데 아주 고가의 가죽이죠. 아니 가격이 얼마인데요? 믿으실란가? 왜요? 1,560만 원이요. 1,56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네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 장에 무려 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내나 뭐 어디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엘사에서 쓰는 정품 카와이드 가죽이에요. 수선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죽이에요.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만큼은 좋은 거를 써야 되기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입해다 쓰는 겁니다. 또 다른 가죽도 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 악어 가죽이라든가 특수피 같은 거. 비싸기로는 악어 가죽도 둘째가 라면 서러운데요. 한 장에 5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리얼 악어 가죽을 수선할 때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는 작은 것들. 악어 가죽은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다르답니다. 저런 것들은 이제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계줄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소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데 쓰는 가죽들이에요. H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가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도 하나는 1,000만 원이면 똑같은 가방이지만 악어로 만들었을 때는 3,000만 원이에요. 토고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1,500만 원이라면 같은 디자인이지만 악어 가죽으로 만들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수선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가죽을 쓰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가죽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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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를 뜯어서 요즘은 온종일 수선을 맡기려는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인다는데요. 가방 같은 경우는 마모 같은 부분들을 완전 아주 깔끔하게 해주세요. 새 것처럼. 옛날에 유행 지난 거 큰 가방 이런 거는 잘 안 쓰는데 이제 그냥 두는 거보다는 이런 데서 활용도 높게 이렇게 작은 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면 좋더라고요. 멀리 있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손님들은 택배로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가죽 표면이 변색돼 수선을 의뢰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티슈로 닦아서 이렇게 가죽이 확 벗겨졌잖아요. 요새는 물티슈가 순수한 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세제도 들어가 있고 화공약품도 들어가 있어서 가끔 아주 램스킨이라든가 부드러운 가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죽이 훅 하고 벗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본격적인 수선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표면을 뭐로 닦는 걸까요? 소주예요, 소주. 소주? 예. 소주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있는 이제 불순물이나 이런 거를 좀 일단 염색하기 전에 닦는 거예요. 표면을 세척한 후에 1차 염색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좀 약간 연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걸 이제 반복 작업하면은 이제 원래 색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색이 나오면 문제이기 때문에 염료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원래 색감을 내는 게 색깔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다 색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색감 만드는 게 그 기술이고 그게 경험이에요. 3번에 걸친 염색을 통해 완벽하게 같은 색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새거가 될 수는 없지만 새거처럼 또 이걸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처럼 이렇게 저희가 수선을 하는 게 저희 직업이죠. 또 다른 수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요새 뜨거 이렇게 진짜 더운 날씨에 가방을 트렁크에다가 며칠 동안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죽이 그냥 녹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가죽 자체를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망가진 가방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1,000만 원이 넘을걸요. 얼마요?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1,000만 원이요? 예. 1,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야, 고객분 속상하시겠네. 예,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수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선을 해서 드는 거죠. 가방 가죽 전체를 교체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 이곳의 최고참 작업자인 송춘영 씨가 맡았습니다. 상한 부분 있죠? 이걸 교체하고 이 안감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로고도 다 살려야 되니까. 먼저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가죽 부분을 안감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쪽에다가 이제 가죽 해체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모양을 패턴을 내 가지고 재단을 해야 돼요.
분리된 부분은 바로 패턴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엔 원래 가죽과 가장 비슷한 가죽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이 가죽이 부드러운 호버 스타일 가방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가죽이 아주 적합한 가죽이에요. 이번 가방 수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표 모양을 완벽하게 똑같이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원래 있던 마크를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파금질을 시작합니다. 곡선이 많아서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더 다른 데로 가도 버려버리잖아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에요. 원래 뚫려있던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파금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힘든 작업입니다. 기계처럼 일정하게 잘 박혔네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손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값어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전문가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 수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제 가방 모양을 잡고 안감을 넣어 봉제해주면 수선이 끝이 납니다. 아유, 다 됐어. 아유, 다 됐어. 가죽이 녹아 끈적끈적하던 가방이 처음 상태 그대로 깔끔하게 복원되어 새 것처럼 수선됐습니다. 분주한 작업자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경력은 35년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러 많이 다녔어요. 배우게 된 기술이 이게 핸드백 기술인데 나름 열심히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좋지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기술자가 되고 이랬을 때 보면은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건강만 하면은 뭐 60이고 70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막내야. 예. 칼 좀 갈아줄래? 여기 막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막내? 네. 막내는 주로 무슨 일 해요? 뭐 간단한 수선도 하고요. 그리고 부자님들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 벌써 7년째지만 이곳에선 막내랍니다. 처음 수선 일을 시작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직장 생활, 사무직 같은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기술 배우는 게 미래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잘 갈아놨습니다. 야, 고맙다 야. 칼 얼마 잘 가는지 한번 보자. 야, 잘 갈았네. 날이 딱 썼네요. 요즘에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피형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참 기특하고 고맙지요. 예. 식사하세요. 자, 식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푸짐한 중식이네요. 그런데 늘 이렇게 작업장에서 드시는 걸까요? 대부분 점심은 나가서 드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속 날짜들이 다 밀려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먹고 곧바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이 밀려 있어서.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 오늘처럼 마감이 몰릴 때면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일이 좀 바쁘고 할 때는 식사 시간도 좀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마늘 바쁠 때는 뭐 눈꼴 뜰 새 없죠. 어떨 때는 야간도 좀 할 때도 있고 아침에도 뭐 한 7시쯤에 나와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함께 고충을 나눌 동료들이 있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그랬죠.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얼굴 보는데 싫을 수가 없어요. 뒤에도 불 다 껐지? 뒤에 잠갔어요. 잠갔죠? 네. 자, 퇴근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좋지요. 서로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또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또 집에 가야죠. 이 가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꾸려 나가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덕분이죠. 뭐 저나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분들이 연세가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진짜 힘 닿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